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트입니다. 오늘 시장도 나쁠 건 없습니다.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HSBC 제조업 예비치가 발표가 돼 있는데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48.4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약간 모자른 48.3을 기록을 했고요. 이전치인 48보다는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일단은 바닥을 찍고 일단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점. 근데 아직까지 확인해볼 부분들은 50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단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쪽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고요. 미국 쪽도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두 대의 전화를 설치한 이유는 전화가 상당히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분들이 필요할 그럴 분들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예사단에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하이스코를 매수를 하셨어요. 56,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철강 섹터 중에서도 조금 더 몇몇 종목군들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로 봤을 때는 현대하이스코가 있고요. 현대 BNG 스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들은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부분들은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기업 분할을 해놓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하이스코를 56,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중은 20%시고요. 자, 우선 56,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 한 2% 가까이 손실권역이실 겁니다. 금일 21선이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어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마도 한 53,000원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아마도 53,000원짜리 때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권역을 59,000원짜리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9,000원짜리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5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윈스입니다. 15,3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윈스.
이름이 좀 확 줄었습니다. 윈스 테크넷이었었죠? 근데 윈스라는 기업으로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저점 자리대가 13,50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지금 현재 지지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하락 추세대를 여전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는 저항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방향성이 나오는 대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고점 자리대 15,500원 자리대가 되겠네요. 이 자리대를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도 이 자리대를 넘어서 약 17,000원 자리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15,500, 2차 17,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죠. 13,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20% 비중이면 좀 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이 약 한 6% 가까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고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없이 진행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리노스네요. 2,75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리노스가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정고점 권역이죠. 약 한 2,8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철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북한 쪽에서 뭐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징후가 포착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자리대가 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고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상승을 했을 땐 거래량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조정을 받을 땐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이제 이격 좁히기 과정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약 한 2,600원 자리대예요. 2,6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50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단기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볼게요. 자, 30분봉인데요. 2,7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전고점 돌파 시도 단기적으로 요 박스 상단권역이죠.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밀려 내려오겠죠. 이렇게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충 한 2,600원 정도가 되겠죠. 2,6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매도에 대한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 시도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2,6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2,75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를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가 아니라 보유 관점인데 최근에 핵실험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대에서 잘라 놓고 차후를 좀 지켜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문자 상담 위주로 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 많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입니다. 12,990원이네요.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산업 한번 볼게요. 우리산업을 보시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전기차가 출시가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날 테슬라 모터스도 7%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그 이슈들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쪽에서도
2015년도 정도 되면 뭐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BMW i3를 보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던 차의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당히 좀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밀려 내려오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추세가. 그죠? 근데 정고점 자리대를 현재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요 자리 박스였었죠. 요 박스 구간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요 구간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1,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1차를 약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는 조금 더 전고점 신고가를 기록을 한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 17,650원에 15% 어디쯤에서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치십니까? 단타 치실 거면 지금 매도하세요. 한스바이오. 왜냐면 이거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갭상승초반 61선 안착했는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자리대가 단기 매도 자리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이 종목은 단기 매매를 할 필요성이 없는 기업입니다.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 하는 게 아니라 급등락에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성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기 매매 하지 말고 좀 투자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신고가의 흐름이 나왔었던 21,000원짜리 때는 기본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오늘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2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강원랜드네요. 31,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강원랜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61선 하회하는 종목군들 보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죠? 61선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쌍봉입니다. 쌍봉이 나왔고 61선 쌍봉에 120일까지 쌍봉이 나오게 되면 이거 크게 보게 되면 25,000원대부터 약 한 34,000원 요절까지 큰 박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박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야 되겠죠? 31,000원대 매수하셨어요. 31,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만원짜리대가 깨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보자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 놓고 난 이후에 확인 후에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에너지네요. 에코에너지가 2,035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코에너지 한번 볼게요. 에코에너지 괜찮죠? 괜찮은데 61선 하회에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강원랜드하고는 틀립니다. 왜? 강원랜드는
역배열로 전환 과정이고, 에코에너지는 정배열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입니다. 그죠? 엔드 61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035원이면 지금 자리대란 말이에요. 매수 구간이. 그렇다면 불쑥불쑥 솟아나온 게 있습니다. 1850원 자리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하고 나온다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약 한 2200원 정도, 1차 2200원, 2차 2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34,000원 30% 이분 또 보내셨어요. 리스크 관리 하라니까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소식 뜨던데 답답하네요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삼성중공업 34,000원에 매수하신 분은 이제 다시는 상담 안 해드립니다. 계속 빠졌죠. 리스크 관리 하시라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계속 34,000원 계속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는데 61선에 계속 저항을 맞는단 말이에요. 리스크 관리 하셔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근데 오늘 대량 거래까지 터졌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저가, 신고가의 반대죠. 신저가 계속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대량 거래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28,700원. 손절 타이밍 놓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답답하게 되면 그 답답함을 더 연기를 시키세요. 한 1년 정도 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왜? 수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부실에 대한 얘기는 올해 초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향후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얘기가 나온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자극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럼 한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 라고 한다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설 때까지. 근데 기본적으로 61선 안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섹터 중에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건 현대미포조선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한 종목, 조선 섹터 중에도 제일 약합니다. 근데 제일 약한 종목을 하는 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 잘할 때도 잡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28,700원 자리대가 이거 또 깨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하락세대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이 추세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이 자리대 나타났다라면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번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하락 추세대에 지금 상단권역을 갭으로 빠져놓고 나서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저 3만원 자리대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됐다라면 버티세요. 길게.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는 적어도 61선 안착을 하고 나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망하세요. 대신에 손절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서울반도체네요. 42,200원 40%입니다. 자, 서울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LED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상당히 매수를 좀 잘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요 마디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 마디만큼 빠져 놓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졌다라는 얘기는
요 자리대에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46,300원 정도대, 즉 61선 자리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번 걸릴 자리네요. 그 부분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 40%시니까 요 자리대에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보세요. 절반 정도 챙겨 놓고 5만원 정도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61선이 깼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갈 가망성이 좀 있으니까 일단 절반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 지금 40%니까 20%는 5만원 정도 때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ICD네요. 14,000원. 20%입니다. ICD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14,000원. 이것도 조금 오래되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나서 지금 버티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 A3 라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발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5월달 중에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에 하락수혜대를 벗겨냈습니다. 그죠? 하락수혜대를 벗겨냈고 보게 되면 요 자리대를 또 벗겨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61선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 봐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또 하나를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도달했어요. 요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폭만큼 움직였죠. 이 폭만큼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는 매도 자리입니다. 그죠? 마디매매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매도란 말이에요. 근데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즉 목표가가 찼으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버티셨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분 좋게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섰어요.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14,000원에 20%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빠져나오실 전략이 있으시다면 11,000원 정도까지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그냥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평균 단가 한 12,500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겁니다. 12,500원까지 떨어뜨리고 그 자리까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추가 매수한 물량은 다 덜어내서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만 얼마 정도까지 끌고 가느냐? 일단은 한 14,000원짜리 때 매수가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기분 좋게 기다리셨다가 단가를 좀 낮추세요. 많이 밀리면. 그렇게 해서 1차 12,500, 2차 14,000 그렇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계양전기네요. 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인데요. 자, 계양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정배열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이렇게 채웠단 말이에요. 채웠으니까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수를 좀 받고 있어요. 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만 윗꼬리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아마도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러프하게 3,700원짜리 때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700원짜리 때를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물 수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얼마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냐면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5,0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0195님 서울반도체 상담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실적이, 업종별로 다 실적이 다릅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거래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장이 지속이 될 것이고 아마 중소형주가 조금 더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음 기회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